네, 미래컴퍼니 이렇게 잡아줬었죠. 11월 15일 미래컴퍼니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놨었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었는데,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겠다, 10%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를 잡으려면 자, 여기 25,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까만색 요거네요. 여기서 발굴이 됐을 때 25,500원 요 아래를 이제 매수 라인으로 잡아 놨었죠. 내려오다가 매수 타점을 한번 주고 다시 10% 상승을 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요거는 일단 1차 바닥이었던 요 앞에 요 W는 보이시죠? 요거 선을 그은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다 요 꼭지점에다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W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요 시점에 발굴이 됐다고 하면은 매수 타점은 여기였겠죠. 요 W의 꼭대기 여기서 발굴이 됐으니 여기서 매수를 잡는 게 맞고, 근데 발굴이 된 타이밍에 약간 더 상승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으로 잡은 거죠. 요 거래량도 좀 실리고 큰 양봉 요걸 기준으로 잡아서 요 중간값에다가 매수 타점을 들였던 거예요. 여기 매물대도 있고요. 그래서 요 중간 라인으로 잡고 여기 내려오면 10% 정도 가능하겠다 라고 분석이 됐었던 종목이고, 센트럴 모텍을 분석을 하셨었는데, 센트럴 모텍 약간 부정적으로 말을 했네요. 사지 말라고. 11월 16일이었죠 이것도. 여기 이거 좀 별로다 말을 했고 주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요 이유는 이 W를 뚫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W를 뚫고 첫 번째 타점은 좋아요. 첫 번째 타점은 좋은데 안 줬죠? 안 주고 올라갔어. 올라갔으면은 단기로는 요 분석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는 분석인 거고요. 줄여서 크게 보면은 여기다 써놨어요. 29,500원을 한번 찌르는 매집봉이 생긴 후 29,500 라인 돌파 후 공략하자, 아니면 2주 후에 보거나 24,500 라인으로 이제 거기가 지지선인데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런 거죠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트럴 모텍 BGF, 이건 아마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고점 매물대는 이쪽에 살아 있고요. 이때부터 급락 그리고 횡보 그리고 여기 변동성 들어왔고, 장기적 관점 분석은 이렇고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뭔가 들어온 형상이 있고 그 이후로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여기에 이 매물들, 이거는 일단은 개미가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 돈 좀 만지는 사람이 들어오긴 했는데 검은선 돌파 뭐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뭐 여기서는 빵 하면서 여기 거래량 하나는 있는데 또 빵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이 거래량이 크질 않고 쭉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면서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봉이 떴어요. 이 음봉. 이 음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점이 가리키는 곳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매물대 해소용 매집봉이 뜬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매집봉이 뜨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거 오프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매집봉이 딱 뜨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일단 하방입니다. 매도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 떨어진 다음에 이 기울기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때 다시 그때쯤 바닥을 잡고 매수 타점을 노린다 라는 관점으로 하면, 이게 왜 좋냐면은 매집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 매물대가 힘을 잃었어요. 여기가 큰 저항이 됐었는데 얘가 해소를 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기법상으로만 보면은 이 음봉의 중간값
중심선으로 요 차트 요거에 중심선을 그어 놓고 저기를 닿아야 돼요. 닿으면 얘가 확실히 매집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물론 아직은 뭐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블루베리 NFT 이거 좋죠. 한번 팔았죠. 이거 11월 초에 나가가지고 팔았어요. 앞에 그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11월 2일 무렵이었고요. 이거 윤활의 종목이었고 윤활 우리 스터디방이 일단은 검은선 기준 매매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목 분석을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11월 2일 날 이게 나갔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거를 검은선 근처에서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다시 검은선 한번 주고 다시 반등 중인데요. 바닥 돌파했고 여기가 바닥이죠. 또 내려올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젠백스 링크 하락 추세가 끝나는 곳이 여기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지금 명확하죠. 여기에 커다란 상승파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시작을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1192 정도로 잡고 하여튼 여기가 매물대가 있는 건 확실하죠. 상승을 준비했던 매물대가 있고 최근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똑같죠. 여기 W가 나왔어요. 쌍바닥. 원래 이 W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 여기죠. 쫙 하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힘이 남아있다. 그런 정도로 보고 하지만 손절은 물론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 손절은 자기가 처음에 매수 들어갈 때 그 매수 가격과 관련이 있어요. 손절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는 그런 방법이 있고 처음에 만약에 여기 검은 선에서 샀으니까 제가 처음에 검은 선 아래로 8%를 말씀드렸었죠.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그게 8%인데요. 여기 작은 숫자가 8이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요 바닥이 다시 깨지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어떤 흐름상 이게 흘러가는 것이 하락으로 갈 것 같다 해서 내가 이거를 잘라내겠다 라는 마인드로 간다면 저점 이렇게 쫙 연결을 해가지고 요 큰 추세가 끝날 때 그냥 손절을 하겠다 로 가져가도 되는데 이렇게 흐름상 손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손절했을 때 얼마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매수를 가져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드림텍 이거 다 드림텍, DRT 이런 거 아마 박스권으로 공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세 번의 파동이 나올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나오고 이 정도 눌리고 반 정도 눌리고 둘 파동이 나오는 게 있고 하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반은 깨졌어요. 깨지면 이 정도 원산 생기고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뚫고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상승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두 번째 계열인 거예요. 요거는 작은 파였고 크게 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그냥 하나짜리가 나온 거고 내려와서 일단 만들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 다가 올리고 내리고 횡보 구간에 들어온 건데 횡보 안 할 거였으면 여기서 멈췄겠죠? 이렇게 갔겠죠? 그렇다면은 횡보 구간에서는 먹을 게 없느냐? 먹을 게 있습니다. 자, 박스가 그려지고요. 여기가 이제 매수 라인, 매도 라인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몇 프로냐면은 40%예요. 이런 40%짜리도 이런 박스권에서도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1번 ER텍 봅시다. 비슷한 걸로 준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요. 박스권이 생겼고 이건 꽤 오랜 시간 횡보를 할 수 있어요. 큰 추세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한번 쭉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여기 역해된 숄더 하나 또 있고, 그러면은 요 역해된 숄더에 요 매물대 이거 믿을만한 지지대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고요. 요 하단 라인이 이제 매수, 상단 라인이 매도,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20%짜리예요. 얘는 박스권 매매할 때 20%짜리를 주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요. 위투젠, 여기 써놨네요. 다행히 본전봉이 등장하고 있긴 한데 박스 하단도 아니라서 며칠 더 지켜본 후 전략 수립 가능 시점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뭐 그 무렵이겠죠? 여기 표시해 놓은 요 날인가? 11월 18일 이 정도 됐겠네요. 뭐 그러다 보니 박스권 하단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락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지지하는 것 같긴 한데 딱 지지라고 할 수 없고, 지지받으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래주면은 이것도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삼양 옵틱스, 자,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했네요. 이것도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 11월 그 무렵이겠죠? 다들 잠깐 공부 반짝 열심히 하던 때 이 무렵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 추세 매매를 한다면 지금이 매수 관점이겠네요. 이 무렵이 매수 관점이겠네요. 손절은 짧고 윗절은 길잖아요. 손절은 금방 나오죠 이제. 자, 손절은 이런 때는 단기적으로 잡아야죠. 자, 여기 1,300원 1,300원 종가 손절로 잡으시고, 처음에 거놨던 거 그대로 가도 되겠다. 1,200원 정도 잡고요. 100원 차이니까. 윗절은 12,300원 정도 대응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뭐 자리는 좋아요. 지금 여기 매물대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요. 다시 편안하게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이죠. 오케이. 다음 해송 옵틱스 얘기를 해준 거가 아마 요 무렵 아래에 있을 때였고, 11월 17일 그래. 그렇지. 여기서 추세 변경 봉이 떴고 이제 밑에서 받아 먹는 자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마 11월 16일이면 요날 좋은 때에 한번 분석들을 해보세요 라고 한 것 같은데, 뚫기 전날이네. 뚫기 전날 검은선 이어지는 매물대를, 여기 이어지는 매물대, 그리고 하나 더 의미 있는 선, 음봉의 중심선. 저 음봉에 의미하는 게 뭐냐? 돌려봐. 음봉이 가리키는 데를 보세요. 여기 가르치는 데가 다시 어디냐? 여기 이 매물대들 해소가 된 거죠. 이제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고, 다시 작게 보면 돌파가 되고 그 다음 날인가 아마 분석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19일 날 했네요. 그죠? 7일 날 보내주고 19일 날 다시 분석을 해줬는데, 검은선 돌파했으니까 검은선 매수, 2평 때리기, 2평 때리기라는 거 알죠? 여기 갈색 선까지 가는 거예요. 나왔고 여기서 다시 돌리고 있어요. 네이버에 컵 앤 핸들이라고 찾아보시면은 나와요.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컵 핸들 이겁니다. 이해 되나요? 컵 앤 핸들 모양의 손잡이 이렇게 있고 컵 이렇게 있다. 컵 핸들 이겁니다. 네, 좋죠. 이거 뭐 지금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죠. 또 지금은 얘는 다시 내려와도 괜찮아요. 저의 매매 방법대로라면은 한 번 더 슈팅 주면 거기서 지금 잔량 매도하고 다시 눌렸을 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겠다, 이러는 게 아마, 아직은 이 갈색 선하고 검은 선의 이격도가 커요. 이게 좀 모아지고 나야 더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